자,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 기본편을 들어가기 전에 팔품사에 대한 정리 잠깐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이스토리를 처음 보시면요, 그쵸? 문장 구성성분, 문장의 형식, 구절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팔품사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단은 크게 세세하게 나가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정리는 진행을 하고 진도를 뺄게요.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뭐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 먼저 공부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 자, 단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 써주면 품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품사라는 표현이요. 영어에서는 품목들 8가지를 나눠서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각의 단어 이름 뒤에는 사가 붙어서요. 종류를 나눠줍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5가지를 우선은 외우시고요. 요 5가지가 다 되면요.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요 3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총 8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요 5가지랑 뒤에 있는 이 3가지는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문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법 파트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고등학교를 올라오게 되면 문법이라는 말 대신에 어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들 사이에 법칙, 규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달달달달 외워서는요,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한 번 정도는 내 거를 만드시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understand, 이해를 하는 파트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understanding par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 뒤에 있는 3가지는요, 우리나라 문법에도 없는 전치사라는 특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이해를 해서 외우는 파트보다는요, 단순히 암기하셔서 공부하는 파트가 훨 더 좋습니다.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단순 암기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memorize, 기억을 좀 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확인하실 수 있을 만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문장에서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장을 만드는데 구성 성분,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책마다 다르지만요. 문장이라는 말을 써서요. 구성이란 대신에 문장이란 말을 써서 진행을 하는 교재도 있고요. 성분이라는 말 대신에 요소라는 말을 써서 문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전부 다 같은 표현이고요. 뭘로 끝난다고요? 무슨 어로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는요. 품사와 역할이라는 말을 헷갈리기 시작을 하시면요.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사라는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공부를 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라는 어법을 관리하는 이 품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명사,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에서는 필수 요소 중에서도 핵심이고요. 모든 문장이 동사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큰 부담감 없이 설명을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동사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동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단어를 외웠을 때 뭐라고? 뭐뭐다라고 끝나는 단어. 그쵸? 그래서 단어는 똑바로 제대로 외우자라고 얘기를 하죠. 뭐뭐다라고 끝나는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는 품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명사,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알고 계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해요. 보호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해주면요. 주어는요. 이 동사를 하는 행위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동사를 누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행위자를 우리는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어는 다른 말로 동사를 받는 대상자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어는요, 이 동사가 완전하지 못해서요, 이 동사를 보충 설명해 줌으로써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는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형용사, 부사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공통된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동사는 단독 역할이라서요, 수로 역할을 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요, 그냥 단순히 동사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는 우리 어떻다고요? 역할 없습니다. 단순히 단어 암기만 하셔서요, 단순 단어 뜻만 아셔도 문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 동사의 5가지의 품사가 역할하는 것도 알고요. 그치? 문장에서 이제 이렇게 쓰입니다 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쓰입니까? 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어디에서 쓰입니까? 라는 표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어를 공부할 때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시험 출제 범위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명사, 대명사가 시험에서는 어디에 쓰인다고요? 수로 봅니다. 그 명사가 단수 명사인지 복수 명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중학교 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으로 봅니다. 자, 성은 2가지로 봅니다. 이 명사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사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 하나. 자,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남자, 여자를 묻죠. 이 명사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격 물어보죠. 격이라는 거는 자격을 나타내는 거건데요. 자, 이 명사가 주어 자격이 있습니까? 소유의 자격이 있습니까? 목적어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요 3가지를 중학교 학년별이 올라갈 때마다 확인이 들어가고요. 그 학년이 다 끝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법 문제에 지적이 될 때는요, 이 3가지의 유형을 한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중학교 문법의 전제과정으로 고등학교 어법 문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형용사, 부사는 어떤 문제 출제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급 물어봅니다. 급. 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동사 파트 들어오는데요. 자, 우리 동사는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핵심인 동사가요, 너무나 사랑하는 주어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동사 공부를 할 때는요, 주어 없이는 문장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동사의 파트는 누구를 한번 걸러라? 주어를 한번 거쳐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역시 동사도 수로 봅니다. 근데 누구의 수? 주어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어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라는 확인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이 주어가 1인칭입니까? 2인칭입니까? 3인칭입니까? 라는 인칭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동사만 볼 수도 있죠. 시간이 어디까지 제한이 됩니까? 라는 시제, 총 우리는 12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각각의 시험 범위는요, 각각의 문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 물어봅니다. 자, 영어에서 태라는 말은요, 우리가 영문법을 찾아보시면 보이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자, 보이스라는 말이 뭔데요? 목소리죠.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주어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주어가, 그치? 이 주어가 동사를 스스로 내는 목소리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능동적인 목소리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능동적인 목소리다. 반면에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적인 목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 배웁니다. 법을 영어에서는 어법에서는요, mood라는 표현을 씁니다. mood가 뭐예요? 분위기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분위기. 자,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동사를 표현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얘기합니다. 직설 분위기입니다. 자, 불만족스럽고 아쉬워서요, 상상만으로 위안과 위로를 얻는 분위기, 가정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명령하면 안 들릴 것 같거든요.
명령하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명령하는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분위기, 명령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만 보더라도요, 이 동사가 진행인지, 완료인지,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동사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품사, 단어를 가지고요, 수, 성, 격 3개, 급 4개, 수, 인칭, 시제, 태, 법, 상, 총 6개에서 합쳐서 1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3가지도 외우셔야지 시험을 풀 수 있으니까 13가지를 단어 파트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 단어 파트의 13가지가 끝이 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파트 3가지 공부를 더 합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다 끝나면요, 준동사라는 것을 배웁니다. 준동사요. 자, 준동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우리 준동사를 배웠어요 하면 해석을 학생들이 긴가민가 하는데요, 우리 얘는 배웠다고 얘기해요. 투 부정사, 그쵸?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 3가지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얘네들 3가지를 전부 다 우리는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준동사라는 거는 모양은 동사입니다. 그쵸? 모양은 동사 형태입니다. 자, 단 이 동사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수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리?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더라. 자, 그럼 다른 품사가 어떤 거 있습니까? 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자, 명사. 그쵸?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형용사, 부사, 요 3가지 역할을 하는 동사 형태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3가지까지 해서 총 16가지를 문법 파트로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요거 단순하게 조금 가볍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법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요,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자이스토리 어휘어법 기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